담화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나주호님이 오늘도 시선 집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매일 그타령님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구김살 없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햇볕이 쨍쨍 나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날씨 되게 좋대요. 그래요? 네,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입이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알권리님이 오늘 낮 기온 30도 가까이 간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라고 또 날씨 정보도 알려주셨네요. 네, 29도까지 간다면서요. 뭐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나올 때는 또 춥던데. 그러니까. 이래서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기 환자가 엄청 많다고. 아마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황사 미세먼지 영향이 꽤 클 거예요. 아마.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제 입의 감기가 전파를 넘어서 감염되진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널 사탕해님이 제가 시선 집중을 매일 듣는 이유는 뭘까요? 더마카 때문이다. 그런 거라면 제가 뽑겠습니까? 전 겸손한 사람이라서요. 아이고. 매일 듣는 이유는 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발랐어요. 네. 상식적인 방송이어서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이죠. 그렇죠? 네, 상식 챙기고 삐딱선 정신 챙겨서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1 대면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뿐 아니라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근로시간 유연화를 얘기한 거 보니까 주 69시간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글쎄 정말 그럴까요? 일단 물음표를 찍고 그 물음표에 대한 대답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보죠. 69시간제와 관련된 거라고 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은 시중의 여론조사는 엉터리이고 정부 여론조사는 정확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주 69시간제에 대해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은 시중 여론조사는 정확하지 않다는 뜻을 지금 깔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망설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입법 예고 기간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도 끝났으니까 바로 그냥 입법화에 들어가면 되는데 도대체 왜 멈칫대는 겁니까? 정부 여론조사가 그렇게 정확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정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부정적 여론이 너무 높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포기 선언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여론 수렴이 안 끝났다. 우리는 조금 더 여론 수렴을 하겠다. 뭐 이런 걸까요? 글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그 지시 내지 당부 사항은 쌀로 밥 짓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리고 또 실무적인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국무회의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바로 성동격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친다. 여기에 해당되는 발언 아닐까라고 하는 점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 69시간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저 말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27%로 나오자 거의 모든 언론이 이에 주목했고 대통령실의 반응도 전했거든요. 이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특히 과학적이라는 말이 귀에 꽂히던데 과학적이라는 게 뭘까요? 표본 잘 뽑고 조사 엄밀하게 하고 그런 게 과학적이라면 뭐 아니 여론조사에서 그거 말고 과학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여론 조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쌀로 밥 짓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김종희 님이 입으로는 과학을 말씀하고 계신데 과학적으로 내 입맛에 좀 맞도록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뭘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한편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7차례나 미래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채무, 고용세습 등 노동개혁, 전세 사기, 마약 이런 걸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걸 지금 제대로 정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뒷북을 쳐도 지금 엄청 뒷북 치고 있는 거고 억울하니까 지금 희생자만 3명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미래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래 세대 2030이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 그럴수록 더 미리 했었어요. 미래 다짐형으로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과거 반성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세 사기 저희가 어제 피해자 인터뷰를 했지만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뭐 동탄에서도 뭐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면서요. 네, 오피스텔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나왔죠. 근데 이게 어제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했잖아요. 경매 중단? 네. 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대책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위원장께서도 경매 중단,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응급 조치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응급 조치죠. 아니 그리고 왜 지금이냐는 것도 사실은 뒷북 얘기랑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잖아요.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네. 그러게요. 여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거 반성하시고 미래로 가는 정책을 해주십사. 지지율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2030 지지율을 위한 메시지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다 그 얘기해서 저는 일부러 지금 삐딱선정치니까 해서 얘기 안 한 건데요. 네. 미래 세대 이야기하고 청년 이야기하면 미래 세대와 청년의 지지율이 자동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했다면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법 아닙니까? 아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의 대부분이 2030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당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걸 정비한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 지금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손 놓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절망하겠습니까? 말이 모든 걸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제 얘기는. 네. 그래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깐 뭐 이번 주에 또 확인할 수 있겠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배우자 워크숍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워크숍엔 김기현 대표, 윤재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등 당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 국가교육의 미래 등의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배우자들과 공유하겠다는 목적의 이런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네. 배우자 워크숍 좀 낯섭니다.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5년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대표 때 한 번 열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워크숍엔 남성 의원의 부인은 초청됐지만 여성 의원의 남편은 초청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왜요? 왜였을까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왜 이런 워크숍을 열었는가가 궁금한데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언론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이번 배우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게 맞다. 김 여사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그 배우자들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참석이 막판까지 조율되기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워크숍 행사장엔 남성 경호원 2명과 여성 경호원 1명이 배치됐다가 오전 11시경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문한 뒤에 철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과는 좀 별도로요. 배우자 워크숍 이게 꼭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주셨던 질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 공동체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편의 정치 성향과 부인의 정치 성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절에 남편의 정치 성향이 이러니까 부인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연 내용은 남편 의원의 의정 활동 내지 국정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내조 잘하라. 이런 얘기니까 뜻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나온 행사였다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는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거를 전투로 따지면 부인들은 최고의 정예 장수인데 그 좋은 우리의 인재들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워크숍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분담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협업 체제다. 이런 얘기네요. 협업 체제라고 해야 됩니까? 총동원 체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또 박진 장관이 여기서 50분간 특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 관계자들이 발상 자체가 좀 경악할 만하다. 미국 순방 등 외교 이슈가 많은데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강연을 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인터뷰 수락만 해주시면 저희도 50분간 인터뷰 진행할 수 있는데. 아, 맞다. 그렇죠. 그죠? 네, 전화를 돌려야겠네요. 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이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당내에 돈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는데 그리고 1시간 만에 요걸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인지 지금부터 그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 이견이 좀 있어서 일단 긴급 현안 질의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들 이렇다 할 답변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인터뷰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이 거론한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돈봉투 살포 의혹은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끌어낼 정도로 임팩트가 큰 사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전 이상은 챙기는 호재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점에 대해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러니까 시시콜콜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사위 회의장에 출석한다 한들 발언은 정치성이 다분히 가미된 발언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안의 충격파는 정치적 배경이 부각이 되면서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을 게 없는 거죠. 게다가 어제 장경태 최고위원의 말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본전이었던 게 잘못하면 미치는 것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나서지 않고 구경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상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모두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래서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걸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도 뭐 전략적인 회의를 할 수도 있겠죠. 대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대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찰을 찾아갔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더라고요. 네.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지금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조기기구 거부로 읽는 보도가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22일쯤에 귀국하겠다가 아니라 22일쯤에 기자간담회 한다는 얘기는 계속 거기 있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이 뉴스는 깊게 안 달아주십니까? 라는 촌철님들의 의견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8시 정치 로킥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예.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알려지자 온라인 등에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하는 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취지가 현역 입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혜택이고 현역 입대는 징계인 것처럼 취급했다. 비판의 골자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해프닝이라고 봐야 할까요? 해프닝이긴 한데 웃픈 해프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양정숙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입니다. 그리고 그 전 상임위는 과방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역과 상관없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성립이 됩니다. 정당에 소속돼 있다면 당의 요청에 따라서 대표 발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치지만 양정숙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문제로 민주당에서 나와서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 관심사가 워낙 높아서 자 이게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볼 여지도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무요원과 현역을 나눠서 판정하는 그 이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갖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개인적 관심사가 높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내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휘발성이 아주 높은 사안을 건드려서 입법 성과도 내고 세상 주목도 받고 싶었던 것 아니냐. 결국은 이런 거 아니냐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 결과는 헛발질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발의하기 전에 이런 논란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응? 아니 이런 논란 이전에 이거는 논란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현역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아니 이거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건데 그렇죠. 응? 최승아 님이 법안을 내실 때 뭘 좀 알고 내셔야죠 라고 해주셨고요. 역풍이다 님은 현역 복무하는 젊은이들 다 범죄자 집단인가요? 라고 좀 화를 내주셨고 네. 임금님기의 캔디 님도 신성한 현역 복무를 징벌로 폄하합니까? 라고 해주셨네요.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휘발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불길이 어디로 향한다? 자신한테 향한다. 그런 점에서도 휘발성이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근데 조용히 철회하실 게 아니라 철회하고 나서 입장 같은 걸 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밝힙니까? 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법은 신성하니까 준수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